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른바 대학이라는 책의 제일 앞부분을 조금 읽었었죠. 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대학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최소 한 600년 이상을 글자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외웠어요. 물론 그게 과거에 뭡니까? 그 교재 텍스트북이 되기도 했었지만 하여간 내용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 시대에 맞았기 때문에 600년 동안을 사람들이 그 길지는 않습니다만 다 외웠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했고, 대학이 이게 그 요즘 말하면 뭐 유니버시티 뭐 이런 컬리지 같은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큰 학문이라는 거. 예. 학교와 꼭 관계도 없이 큰 학문이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이게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늘 소학, 그래서 작은 학문만 하고 살아서 되겠는가? 큰 학문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분들은 큰 학문을 뭘로 생각했을까?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이 대학의 큰 학문에 세 가지의 기본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 뭐냐, 명덕이라는 거는, 명덕이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인의 예지라고 바꿔 불러도 좋고, 하여튼 이 명덕을 밝히는 거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지 않으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 귀한 자산인 명덕이 흐지부지해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때가 끼어가지고 말이죠. 이 선 쪽이 아니고 악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여튼 이 양심을 밝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전부의 양심을, 선한 본성을 살리는 것. 이게 큰 학문의 목표 1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다못해 가장이 되든지 형님이 되든지, 항상 보면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국가로 친다면 백성들도 있고, 모든 사람을 항상 새롭게 분발하게, 과거에 잘못된 거 이런 거 떨쳐버리고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고, 그게 대학이라는 학문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지극한 최고의 단계의 선에 가서 탁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짓자는 멈춘다는 게 아니고 이를 짓자는 마찬가지 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내려오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지만 그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가장 높은 곳에서 끝까지 그대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신념과 의지와 목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덕, 신민, 친민이라 해서 신민, 저런 설명 들었죠? 지어지선, 이 세 가지가 대학이라는 학교라는 큰 학문의 기본 목표가 이거예요. 그 인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남을 위한 것이죠.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윈윈이죠. 윈윈. 그리고 항상 지극한, 모든 사람이 지극한 이 선의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대로 쭉 가자 이거. 이게 이상사회고, 인간이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 지지 이후의 유정이고, 정의 이후의 능정이고, 정의 이후의 아니고, 안 이후의 능리고, 리어 이후의, 그러니까 그 단계를,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이 지라는 것, 거기에 이르는 것을 안 다음에야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또 목표를 정해지고 난 다음에 가라앉혀가지고 고요히, 복잡하면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침잠해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정신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다. 그 정의 후에 편안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편안한 다음에 리어, 온갖 생각의 가닥들을 쫙 정리해서 득,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이런 뭘까요?
이 사색의 결과를 얻어낸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예. 그래서 만물에는 본말이 있는 것이고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뭘 앞으로 해도 뭘 뒤에 해도 이걸 알게 되면 도에 가까워집니다. 도라는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도는 뭡니까? 이상사회예요. 대동사회죠. 대동사회. 누구나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 착취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화두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용 명명덕의 천하자는 선치기국. 지난 시간에 여기 들어갔었나? 예.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 옛고자죠. 천하의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사람은 우선 자기 집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겁니다. 가지런하게 하고 문제없이 집안에서의 모든 문제, 이걸 이 가를 한 개인의 집안이 아니라 대부가 다스리는 어떤 넓은 어떤 그 통치 구역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최소한 어떤 우리말로 하면 무슨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도의 도지사 수준에서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자리 대통령 자리를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런 단계적인 어떤 구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를 한 8촌, 동고조 8촌이잖아요. 그 최소한의 가잖아요. 옛날에는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같은 고조 밑에 있던, 그죠? 그 동고조, 그 본인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요거가 가장 적은 단위의 그 가잖아요. 그 의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대부가 다스리는 그 통치구역 전체까지도 이 가자가 포함하잖아요. 그리고 역제 기가자는 우선 자기 자신의 몸을 우선 수련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그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수련하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뜻을, 이 심과 의를 약간 이 심이 더 바뀌면 의가 더 밑에 속에 있는 걸로 더 깊숙이 있는 것을 의로 보았죠. 그죠? 심과 의를 구분했죠. 그래서 이 뜻을 성실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을 가장 정말 이 능력이 돌아가는 대로 아는 것을 철저히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을 확실히 해야 그게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취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만물을, 이 격이라는 것은 이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부딪혀서 그 의미 혹은 뜻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 경물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 경물을. 예,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예. 그래 이게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어느 부분의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좀 전인적인 이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좀 가져야 자기의 전문 지식도 깊이 갈 수 있다. 이런 좀 약간 변화된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개인이 어떻게 다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물의 어떤 그 이치를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대강 복습해 보았고,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죠. 이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조금 끝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의 이 경일장, 그래서 이 공자님의 말씀을 정자가 받아서 기록했다는 전설 같은, 이 전설이 되고 실제로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일장의 후반부입니다. 넘어갑니다. 물격 이후 지지. 그리고 이게 거꾸로 경물 다음에 이제 치지가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물의 원리를 하나하나 이제 극도에까지 이 공부를 이르러서 그때까지 추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경물이 지지입니다. 경물이 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자는 이 지자는 이 치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이 치자하고 똑같아요. 지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경물 지지죠. 그리고 지지 이후의 의성, 지지가 된 다음에 뜻이 성실해진다 이거죠. 뜻의 성실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맑은 어떤 그 단계의 어떤 뜻,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성실해진 다음에 마음이 점점 이제 범위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넓어지죠, 밖으로. 마음이 바로 잡혀진, 정의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로 잡힌 다음에 뜻이 몸을 닦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이후에, 수신한 다음에 가제, 수신 다음에 가제는 제가 마찬가지죠. 제가가 되고, 가제 이후 국치, 제가 된 다음에 치국이 된다 이거죠. 치국한 다음에 이제 천하가 드디어 태평사회, 대동사회로 갈 수 있다. 이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평천하, 그죠? 치국, 제가, 수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격치, 성정.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걸 가지고 대학 8조목이래요. 8조목. 이 대학의 8조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8조목을 항상 마음에 넣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대학이 가진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천자. 이 자자는 뭐뭐로부터란 말이죠. 천자로부터 지 이르기까지, 지어 서인에 이르기까지. 천자로부터 지어 서인. 이 자는 별로 필요 없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 자는. 천자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라는 것은, 이 일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가전자라 그죠? 그래서 일시라는 것 말은 모두가, 모두가 이런 말이에요. 예. 모두가 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예. 물론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 수신부터 시작해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수신 속에는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미. 예, 그 다음에, 기본란이 말치자 보이. 그 근본이 나무가 있고 이 부분이라는 의미로 만든 글자인데 뒤에 이거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에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뿌리. 이게 근본이죠. 이게 근이잖아요. 뿌리 근자. 근본. 예. 그래서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그렇죠? 이 말, 요 끝부분. 이 말이 다스려진 자는 없다. 무의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치가가 지 자신이 수신도 안 된 놈이 어떻게 다른 사람, 제가 치국 평천을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치가들을 얘기할 때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항상, 혹은 공무원에 대해서 도덕성을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 동양사상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도덕성.
하여튼 이 능력을, 도덕성보다도 능력을 중시했던 시절이 가끔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나라, 조비의 위나라를 만들어준 조조가, 도덕성, 그거 필요 없다. 저 형수를 발로 찼거나 돈을 훔쳤거나,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능력만 있으면 나는 그를 중용하겠다. 그래서 이거 조조의 유명한 구현령이에요. 어질 현자. 구현령에 그래 쓰여 있습니다. 구현령에. 이 조조 이외에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조조 이외에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인격, 그 다음에 능력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를 한다, 뭘 한다 보면 그 사람이 미조할, 고조할, 음주운전 했는 거, 혹은 갑질 했는 거, 이거 억수로 따지잖아요. 능력보다도. 그 동양학의 배경에는 우선 인간이 되어야 된다. 능력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양학이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서양은 안 그러느냐? 서양도 그렇더군요. 고위공무원 과거에 어떤 상황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 얼마 전에 오래 안 됐습니다만 법무장관으로 추천된 여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제 부부 생활 같이 시작해서 어려울 때 불법 이민자를 데리고 와 집에 와서 일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을 더 중시하는.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본이 나니 말치자가 없다 이거예요. 근본이 흔들린 놈이 어떻게 근본이 쭉 올라와서 이 끝부분이 잘 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기소우자 박이요. 자기가 후하게 해야 될 곳에 박하게 하고, 응? 기소박자 후, 응? 미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후하게 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박하게 하고, 응? 그런데 실제로 박하게 해야 될 곳에 가서 후하게 하는, 이게 본말에 전도됐잖아요. 미지유야라는 거죠. 미지유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후대했던 사람이 도리어 나를 박대하고, 내가 멀리했던 사람이 도리어 나를 후대하는 일은 없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해석에. 독특하죠? 네. 기본란이 말치자 미의 부의요. 기소우자 박이 기소박자 후 미지유야. 그러니까 자기가 후하게 해야 될 때 박하게 하고는, 박하게 해야 되는데 후하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수신제가 치국표처럼 마찬가지로 우선 자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해서 집안도 못 다스리는, 지 자신도 못 다스리고 집안도 못 다스리는 자가 사회나 지역사회나 혹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준열한 발언이죠.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늘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정치가 상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경일장이라고 해서, 원래는 경일장이라고 표시가 없었는데 주자가 이거는 정말 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공자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잘 받아 적어서 후세에 남긴 거는
정자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상상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조상들은 주자가 이렇게 말한 이후부터는 주자의 영향을 받던 1000년 가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주자 말대로 공자의 말씀이고 정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뒤집어진 것이 벌써 서구의 그 실증주의 이 연구 풍토가 들어와서 이 모든 새로운 재정리를 할 때 그게 아니다. 그것도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 1장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고의 왈. 강고라는 건 뭐냐면, 이 서경 있지 않습니까? 서경의 한 편인데, 서경 한 편인데, 이제 은나라의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잖아요. 그 주임금의 아들에게 이 일부 땅을 주고 그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무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나라의 주공이 공자가 가장 존중했던 주공이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주공이 이제 자기 형인 무왕을 대신해가지고 돌아가신 뒤 같아요. 아주 어린 왕이 성왕이 있는데, 자기가 대리정 정치를 할 때 이 동생인 강숙이라는 사람, 동형제가 많은데 강숙을 아까 무경을 제거하고 난 뒤의 땅인 요즘 그 위나라 위예요. 위나라. 위나라. 이 위에 봉하면서 이제 지은 글이 강고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강왕의 이때 강왕이 누굽니까? 이 이름은 강왕으로 해야 되겠죠. 강숙에게 고함. 강왕이 아니라 강숙에게 고함.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이신 문왕께서 극명덕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극명덕. 그러니까 능히 덕을 밝히셨다. 하늘로부터 타고났던 그 위대한 덕을 밝히고 실현한 분이 바로 우리 너와 나의 아버님인 문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극명덕이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들 많이 낳은 사람들의 통계를 낼 때 문왕이 10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왕이나 주공이나 아까 말한 강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00명의 아들 중에 각각 하나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은 아들이 22명이었어요. 그리고 선조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아들이, 여러분 광해군, 임해군, 광해군, 영창대군만 알잖아요. 25명이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이 성종대왕도 28명.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있잖아요. 이방은 29명. 많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왕건. 고려의 왕건 있잖아요. 왕건은 34명 아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 아들 41명. 근데 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주원장 있죠? 한 명 더 많아요. 42명이에요. 청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 청나라 평화시대 144년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강희 황제 있잖아요. 60년 동안 나라를 다 강희는 아들이 55명이었어요. 많죠? 그보다 더 많은 사람 또 있습니다. 당현종은 59명. 놀랬죠? 송나라의 마지막 임금 송휘종이죠. 휘종은 80명. 그런데 아까 원일이 돌아가지고 문왕이 100명이니까 문왕이 제일 많죠. 근데 이거 세계적으로 보면 또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네, 아랍에 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응? 몇 명이 정확히 잊어버렸고요.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말하는데, 널리 알려지기로는 고대에는 람세스가 200명이 있대요, 아들이. 200명. 대단하죠?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권력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예요. 헛소리 좀 했습니다. 하여튼 문왕이 밝은 덕을, 명덕을 잘 밝혔었다. 이렇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했는 분이 문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극명덕. 그 다음에 태갑이라는 사람은, 태갑은 뭐냐면 상나라의 임금이에요. 상나라의 왕이 왕 가운데 한 명인데, 예. 상나라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BC 16년부터 기원전 16년부터 11년, 기원전 11년까지 한 500년 정도 됐죠. 예. 태갑은 상나라 왕 가운데 그 5번째 임금이에요. 5번째 임금인데 그게 좀 초기죠. 그 이 태갑이라는 그 상서에 서경이 한 편명인데 이름만 있을 뿐 글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 구절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서 한 몇백 편 있었는 모양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만, 그렇죠? 그때 선진 시대에 남아 있는 건 한 29편 되고 뒤에 또 위조한 것이 또 29편 정도 돼 가지고 전부 48편, 49편 정도 남아 있죠, 지금.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서경의 반은 선진 이후에 그 과거의 이름만 가지고 작문을 새로 한 가짜들이죠. 지금 통행하고 있는 서경, 상서, 반은 가짜고 반은 선진시대에 있었던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태갑은 이름만 남아있고 이미 그 본문은 없는데 요 구절만 그때 남아있어서 이것이 대학을 지은 사람한테 인용이 된 거예요. 뭐냐면 고시 천지 명명. 이 고라는 것은 뭐냐면 돌보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생각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자가 똑같아요. 이 시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하늘의 이 밝은 명령을 잘 돌보라, 살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다산 선생은 이것을 말이죠. 이 시자를 심시라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피다. 자세히 이 심자에다가 시자에다가 살피다. 그렇죠? 이렇게 이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다산 선생의 새로운 그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예. 이 깊이 살피다. 깊이 살피다. 그러니까 이 다산 선생에 의하면 돌아보고 하늘의 밝은 명령을 깊이 살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데 주자는 이걸 이 차자, 이 하늘의 밝은 명령을 살펴라. 이 시자로 보았는데 다산은 그게 이 시자가 아니고 심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주자의 주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고 새로운 주장을 가장 많이 낸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근거가 없냐? 근거가 홍고학적으로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 없이 그냥 하면 그 뒤에 사문난적이 되고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여튼 제가 한 가지 이 다산 주자는 이 시자를 이 시자로 보았는데 다산은 그게 아니라 자세히 살핀다. 심시라는 과거의 그 훈고를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제전이라는 그런 그 상서의 제일 앞부분인 요전이에요. 요전에 보면 극명준덕,
극명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능히하다는 말이고, 이 주는 이 큰 대자랑 마찬가지예요. 큰 덕을 밝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자는 다른 판본에 보면 이 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자나 다 크다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덕, 밝은 명덕과 같은 대덕, 이것을 밝혀라는 이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자명약, 이게 뭐냐면 이게 모두가 다 자기의 미덕을 밝힌다. 모두가 자기의 미덕을 발량한다는 의미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면 명덕이다. 이게 사실 이게 좀 흩어져 있었는데 주자가 이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 바로 이 대학지도 제명명덕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명명덕을 쉽게 이해하게 해놓은 이 정자의 말을 이렇게 또 정자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았다.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재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일리가 상당히 있어요. 예. 그래서 주자가 이 막 흩어져 있던 이런저런 어지럽게 착간이 돼 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했다. 예. 정리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대학, 그렇죠? 장구, 대학 장구다 이거예요. 예. 저런 거는 논어나 맹자는 주자가 뭐 이 편차를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자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주를 모아가지고 집주라 그러고, 논어 집주, 맹자 집주라 그러고, 대학은 이거 완전히 흩어지는 걸 다시 재정리했기 때문에 장구라 그러고요. 또 중용도 그냥 하나의 통글이었는데 그 33장으로 주자가 다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장적구라 그래서 장을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는 대학과 중용은 장구라 그리고 논어와 맹자는 집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게 바로 고주자가 말하기를 전의 수장이니 이것이 명덕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까요? 그다음 보면 탕지반명. 탕임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뭘까요? 하나라 그러죠? 은나라.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개창한 이 군주잖아요. 네. 그래서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내려오는 그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는 그 이상적인 지도자. 탕의 반명. 이 반이란 뭐냐? 어떤 두 가지 해석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반이 세수대야라고 부르죠. 청동으로 만든 세수대야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세수대야가 아니라 그 탕임금이 목욕통, 청동으로 만든 목욕하는 그 목욕 도구라고 이렇게. 요즘 뭐 아파트에 보면 이 집집마다 물론 뭐 샤워만 하는 집도 있지만 그 목욕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둥글게 만들고 청동으로 만든 그 제왕이 쓰던 목욕 도구, 이게 반이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여간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손발을 씻고 하던 세수하던 그걸로 보는 사람도 많죠. 이 반에다가 이 명이라는 것은 뭔가 새겨 놓았어요. 새길 명자입니다. 그런데 뭘 새겼냐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 9자를 새겨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거에 지금 거의 뭐 기천 개의 이 글자가 새겨진 청동기가 남아 있는데, 청동기는 여러분 부식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부식돼도 상당히 오래 가죠. 이 쇠들은 뭐 1000년 정도 가면 다 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가루가 돼 버리는데, 청동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예, 구리로 만든 건데 거의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훌륭한 산시반연이 뭐니 뭐 굉장히 많아요. 대만의 고궁박물원에 가면 최고의 보물급들 거기 다 모여 있고, 또 서안에 또 이런 박물관에 가면 그 뒤에 또 그 땅 속에서 발굴해낸 수많은 청동기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해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호북성 박물관에 가도 청동기, 곳곳에 청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탕의 반명은 없어요. 누가 녹여버리는지 아주 땅속에 처박혀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구일신, 일일신. 만약 이게 발견이 되고 실제로 있다면 이거는 아마 중국 국보 제1호가 될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실제 발견되었거나 실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적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냥 탕임금에다가 가탁을 해서 탕임금이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했다는 걸 뭐 꾸며낸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실제 실물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람이 말하기를 탕의 이 반명의 반에 새겨진 그 목욕통에 새겨진 혹은 세주대에 새겨진 뭡니까 새길 글자에 보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자를 항상 진실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렇죠? 진실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진실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진실로라고 하지 않고 만약이라고 해요. 예. 진실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도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서 진실로 했는데 성이라고 해서 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정말로 참으로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구자는 모든 구자는 이걸로 봅니다. 만약 만약으로 봐요. 만약으로. 예. 그래서 만약 일신하려거든 일신이었거든 하루에 만약 오늘 개가천선을 일신하였으면 일일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새롭게 해라. 늘 세수를 하듯이. 옛날에 매일 목욕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세수대야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매일 목욕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또 일신, 그 다음에 또 때가 또 묻었으니까 또 닦아라. 계속해서 이 세면을 하라. 세수, 세면을 하라. 이런 의미죠. 늘 매일매일 이 얼굴을 세수를 하고 세면을 하듯이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일신하라. 이게 바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9자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네. 진실로 새롭게 하거든 날로 새로이 하고 또 날로 새로이 하라.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렇게 했고 만약 중국에서는 만약 일신했거든 또 일일신하고 또 일신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할 때 목은 머리를 감는 것이고 욕은 목과 욕이 서로 달라요. 예. 우리 목욕탕 그러면 목욕탕에 가서 머리만 감고 오는 사람 없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목도 하고 그럼 목발 이 목은 뭐냐면 이 목자에다가 이 발자 머리카락이죠. 욕은 뭐냐면 욕신 몸을 닦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강고에 이 강고에 아까 강고함 나왔었죠. 성왕이 그러니까 실제 성왕이 어려가서 못하고 주공이 대신 성왕 자기 동생인 성왕에게 누굽니까 강숙에게 위나라의 초대 군주로 봉하면서 줬던 그 말 가운데 보면 그렇죠 작신민이란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작신민 이 작은 뭘까요? 진작해서 진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떨쳐 일어나서 일신, 우일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서 백성들도 새롭게 하라. 이게 누굽니까? 은나라에 지난번에 누굽니까?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무경의 부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까? 다 죽일 수는 없고 은나라 유민들을 개조하고 또 육성해서 새로운 인민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죽이지 않을 테니까 과거에 이 무경을 따라서 반란을 했던 것을 용서할 테니까 개가 천선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신민이
되어라. 작신민. 그래서 이 강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 은나라 유민을 개조하고 육성해서 새로운 인민으로 만들도록 하라. 이게 작신민의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왈. 시경이 이르기를, 이 시경은 대하에 있는 소화가 있고 대하가 있잖아요. 대하에 있는 문왕편. 문왕이라는 상당히 긴 시가 있어요. 문왕편에 거기 보면 이른바 주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이게 뭡니까? 주나라가 비록 그렇죠? 오래된 나라이긴 하지만 주나라가 천자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저 옛날부터 말이죠 있었어요. 제후국으로, 국으로. 이게 이 방이라는 것이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기명유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려운 단계에 가서 나라가 휘청거릴 때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지도자 임기 중에서도 여러 번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진작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일신, 우일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명유신이라는 말은 이때 명은 뭐냐면 하늘의 천명. 결국은 이게 하늘의 천명은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이 지지죠. 백성들의 그 열로 뜨거운 지지죠. 지지를 통해서 새로워졌다. 이 유자는 허사예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유자는 이에 내자는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이 준 명령이 이에 새로워졌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생각됐지만 항상 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임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나라도 지도자들은 항상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늘의 천명을 굳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10월 유신 있죠? 10월 유신뿐만 아니라 또 이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유신이 메이지 유신 있잖아요. 명치 유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일본이 오래된 나라이고 그렇지만 침체되고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롭게 천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바꾸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한번 새롭게 또 한번 해본다. 혁명을 통해서. 유신이라는 건 바로 또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이에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00 몇 년입니까? 72년인가? 10월 달에 그러죠? 박정희 그때 대통령이 삼성 기원인가 하면서 10월 유신 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신이란 말이에요. 기명유신. 이때 명은 천명.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의 지지죠.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근데 10월 유신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력욕에 뭘까요? 연장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비명에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고. 하여간 시고로 그러므로 군자는 누굴까요? 통치자들이죠.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극이라는 건 뭐냐면 대들보를 뜻해요. 제일 집에서 제일 높이 있는 나무 대들보 뜻하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최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이라는 말은 최선, 가장 높은 단계의 선, 최선. 그래서 무소불용기극이라 그러는 이 소자는 이 첫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어느 곳에 어떤 경우이건 어느 곳에건 최선을 다한다. 군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석흥야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잠을 줄이면서 쉬는 시간을 줄이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국사를 위하여 번고를 세신해서 최선을 다한다. 무소불용기극.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이릅니까? 지어지선. 지극한 선의 단계에 이른다. 이거예요.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이라. 무소불용기극이라. 대단하죠?
무소불능 기극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전 2장이에요. 요게 주자가 요게 석신민. 신민. 명명도 없다면 신민이잖아요. 주자는 친민이라는 신으로 바꿨잖아요. 정자와 주자는. 그냥 여기 보면 전부 다 신민이 맞잖아요. 친민보다 신민이 많이, 얘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그 땅속에서 출토 문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글에도 보면 전부 신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친자를 꼭 뭐 그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꼭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거를. 뭐 친자로 보는 사람과 신자로 보는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르죠. 신은 뭡니까? 또 혁신하고 하다 약간 이 수직 관계, 상명하복 이런 면이 좀 있고, 친 그러면 이제 이 뭘까요? 친근함을 통해서, 친근미를 통해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해서 이 열복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전국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복잡하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이 되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친보다는 신이 더 많이 쓰이고 또 대학에서도 원래는 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전 2장까지 보았는데요. 신민까지 보았죠. 그런데 뭐 3장도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3장이 좀 길죠. 좀 길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엄청 덥죠. 엄청 더운 날입니다. 뭐 선풍기를 틀어놔도 뭐 땀이 줄줄 흘러요. 지금 참 그저께는 또 막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서 말이죠. 강남이 막 물에 막 잠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강남에서 자동차가 물에 잠긴 건 참 전 별로 본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막 희생자가 나오고 이거 기가 찬 일이 됐죠. 예. 덥기도 하고 저 지금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오늘은 그러면 좀 단축 수업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